XDR이 무엇이고 그 EDR하고 SIM하고는 도대체 그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좀 한번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최 이사님께서요, 여러분 애정남처럼 XDR의 그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오늘 정의를 잘 해주신 한번 영상 한번 보시면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되실 겁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XDR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먼저 이렇게 좀 정확히 디파인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표로 준비한 있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XDR은 엔드포인트부터 이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보면 PC나 우리 노트북에 백신을 설치해서 그렇죠. 그 뭔가 공격이 들어오면 그 악성 코드 잡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백신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백신은 알려진 공격들 위주로 해서 그 안에 시그네이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그걸 또 다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또 그걸 또 그 알려지지 않은 거를 탐지하기 위해서 차세대 백신, 네. 그 다음에 또 엔드포인트의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EPP 이런 식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네.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는 거, 네네, 걸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발전이 됐고요. 저기 뭐 머신러닝도 쓰고 요새는 그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차세대 백신에는 뭐 머신러닝 기반 탐지들 이 기법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100% 다 막을 수는 없겠다가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솔루션 관점에서 보면 탐지하지 못한 것들, 차단하지 못한 것들은 좀 더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자. 그러려면 그 기능이 추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엔드포인트 관점에서 EDR이라는 영역으로 이제 솔루션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메이크센스한 방향이네요. 네네. 네. 맞지 못한 거는 다시 그렇죠. 분석을 해서 다 찾아내서 막아야 되겠죠. 네. 그럼 네. 다 끝난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앞에서 우리 헥터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탐지하고 분석하는데 빨리 하지 못하면 그 공격 그룹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더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솔루션 영역이 IR팀, 기업의 관제센터나 그 인시던트 리스판스 하는 조직에서 그 엔드포인트 영역으로 보면은 EDR 가지고는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공격인지 정확한지를 찾으려면 네트워크 영역 또는 뭐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다른 영역까지도 같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한 한계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XDR이라는 영역까지도 이제 새롭게 그 솔루션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변천사를 보면 이런 과정으로 흘러와 있고요. 현재는 XDR은 이제 막 나오고 있는 뭐 초기 단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솔루션을 제가 이제 흐름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석에 대한 범위, 대상, 그 다음에 방지, 보통 우리 이제 막는 거, 영역만 하는지 아니면 막는 거를 포함해서 탐지하고 대응까지 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 기존의 제품들은 엔드포인트 영역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드포인트 영역을 넘어서는 다른 SIM이라든지 다른 영역의 NTA라든지 솔루션에 들어가서 같이 분석을 해야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한계라든지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XDR이 지금 다른 영역까지 커버한다. 네. 그림이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방지한다 할 때는 분석의 의미가 없다 보니까 지금 분석 플랫폼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단의 그림에 있듯이 디텍션 앤 리스판스 개념으로 가보면 이 분석 플랫폼이 되게 필요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EDR부터 해서는 그 어떻게 보면 IR팀의 분석가들이 빠르게 조사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들이 이제 갖추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네. XDR은 지금 엔드포인트에서의 방지까지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트워크 단에서는 이 탐지하고 대응하는 거는 되지만, 하지만 네. 방지하는 것은 네트워크 단에서는 방화벽 이런 거 있잖아요. 차세대 방화벽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쓰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방원 계획하는 거죠. 프리벤트는. 예, 맞습니다. 네. 또 차세대 방화벽 하고 XDR이랑
콜라보를 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클라우드 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예, 예, 맞습니다. 클라우드도 저희 회사에 이제 프리즈마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걔가 방어를 하는 거구나. 보안 프리벤트를. 솔루션에서 네네,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또 서드 파티 이제 제품들에서 각자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IR 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네. 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선 방화벽, 또 네. 클라우드에서는 프리즈마 뭐 이런 게 있다고 네, 한 네. 프리벤트가 있지만 네. 거기도 100% 막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침해당했을 때는 그 맞습니다. EDR처럼 그 XDR이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하고 네, 네. 신속하게 대응하고 맞습니다. 그걸 하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다 이해가 좀 됐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프리벤트하고 그 디텍션 리스폰스 이 두 가지 축하고 엔드포인트냐 네트워크냐 클라우드냐 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예, 명료해지네요, 아주.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거 심하고 심하고 또 엑스트라도 뭐가 다르지? 심이 있는데 우리 님이 네, 다 네.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EDR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XDR까지 발전이 되었는데요. EDR이라는 솔루션은 이제 태생적인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짚어보고 네. 그다음에 SIM하고의 관계를 한번 말씀을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EDR이라는 솔루션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좀 한계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연구자들이 이렇게 그 논문을 내서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EDR이 하는 기능들이 이제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침입을 뭔가 탐지한다라는 거를 평가하는 척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얼마나 잘 탐지를 하는가. 그래서 프리시전이라는 말을 쓰고 네. 정밀하게. 예, 네네. 10개의 공격이 들어오면 10개를 잘 탐지한다. 그러면은 이건 100% 막는 그렇죠. 거죠. 네. 그게 정밀도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현율이라고 해서요. 10개의 공격이 들어오면 나는 뭐 10개, 20개, 30개 관련된 거를 다 만들어내 가지고 그 안에 10개가 포함이 돼 있으면 얘는 다 막는 거죠. 탐지를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대신 10개, 20개, 30개가 더 많은 데이터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보가 많아지고 또 오타함도 함께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EDR이라는 솔루션은 정밀도가 아니라 이 재현율이라는 관점으로 솔루션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프리벤트를 못한 거를 분석하고 리스폰스 하기 위한 관점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다 모으는 거네, 네, 모든 거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은 EDR이 생성한 이 모호성 때문에 분석가는 결국에는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라든지 다른 부분까지도 같이 분석을 해서 컨텍스트들을 서로 연결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분석가의 몫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XDR이 나오게 된 거고요. 또 하나의 또 가장 큰 또 EDR의 또 한계점은 이 공격이 들어오면 그 공격을 이제 분석을 하려면 많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EDR은 장기간의 로그를 저장하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헥터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공격자가 딱 들어왔는데 이런 EDR을 우회하기 위해서 보통 EDR들은 뭐 2주, 3주 데이터만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복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2주, 3주 동안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탐지를 하더라도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SIM이 사실은 그 안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으면 그 기능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한계가 이게 상호 네. 보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의 기간 동안에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네, SIM이. SIM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EDR이 가지고 있는 요 한계점하고, 근데 EDR은 또 장점도 있죠. 잘 잡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SIM은 대신 많은 양의 데이터, 장기간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얘가 정확히 탐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로그들, 징후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보안관제센터나 침해 대응 분석가들이 하는 일들은 이런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EDR이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 정확한 탐지 능력을 활용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컨텍스트들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SIM 툴들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라든지 다른 영역에 있는 것까지도 같이 조회를 해보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둘 다 있어야 되거든요. 둘 다 있으면
그렇죠. XDR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계점이 뭐가 있냐면요. EDR이 가지고 있는 얘가 이 엔드포인트 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세한 그 행위들이 모두 다 SIEM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방화벽이나 아니면 탐지된 로그 기반으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SIM에서 그것까지 다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호 보안적인 게 좀 미묘하게 엮여 있는데요. 요게 만약에 한 통에 다 묶여져 있고 그거를 같이 얘가 알아서 분석까지 해가지고 그림을 플로우를 다 그려준다면 침해 분석가들은 공격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미 공격의 전후 상황이 플로우가 파악이 되고 빨리 처리를 하고 차단을 하게 되면 이 공격 그룹들은 공격이 딱 들어왔다가 막히는 순간 이 조직에는 IR팀이 있구나. 아까 치고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치고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쳐야 되는데 못 치게 되니까. 그렇죠. 여기 빠지는 거지 그냥. 빠지기만 하는 거지. 빠지고 이제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헥터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기업에서 이러한 툴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현재도 보니까 이게 XDR이 어떻게 보면 SIM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관계가 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연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이런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웹사이트의 컨텐츠가 엔드포인트 단으로 내려와서 EDR처럼 이 엔드포인트 영역에서 분석하고 탐지하게 되는데 그 네트워크 단이나 다른 영역에 있는 거는 다른 보안 제품들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노란색과 녹색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자동으로 엮어가지고 스토리로 그림을 그려주면 인시던트 리스폰스 하는 분들은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냥 두 개의 다른 계층에 있는 것을 모아주면 되면 될 것 같은데 스토리로 표현돼 스토리로 한다는데 저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스토리라는 것이. 지금 인시던트 리스판스 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어떻게 침투를 해서 지금 우리한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파악을 하려면 그 공격을 탐지하는 것뿐 아니라 들어온 행위들을 모두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격 프레임워크 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표준에 가까운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공격의 과정을 그 전술별로 14개의 단계로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다양한 이벤트 로그들을 활용해서 다 그려준다면 시스템이 알아서 그거를 다 사람이 해야 하는 일까지 해준다면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트 프레임워크에 있는 그런 기준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빨리빨리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패킷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연결한다, 스티칭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XDR이 하는 기능, 이제 그 용어라고 이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XDR이 과연 그럼 무엇이냐 정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DR을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위키피디아 팔로알토가 나와 있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인데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구글 트랜슬레이터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듯이 저기 써 있듯이요. 저희 2018년도에 닐 주기라고 하는 저희 CTO께서 이분이 이제 차세대 방화벽도 만든 분인데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나 포레스터나 다른 기관에서도 거의 표준으로 사용을 디파인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쉽게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요,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보안 제품들이 했던 기능들을 활용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고수준의 위협을 탐지하고 IR팀들, 사고가 발생한 거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까지 해주는 솔루션이다. 그러니까 EDR보다는 향상된 거, 그 다음에 인시던트 리스판더들이 볼 때는 전체 사고의 현황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시성을 높이고, 제가 뒤에서 솔루션의 기능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단위 보안 기능들, EDR, NTA 또는 UEBA의 기능들이 이 하나의 솔루션 안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이 이제 XDR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큰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DR이라는 기능, XDR이라는 기능, 죄송합니다. 네, 예, 요 내용을 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요, 이제 다양한 소스들, 지금 보면 엔드포인트 영역뿐 아니라요, 네트워크 영역, 클라우드 영역. 근데 요 안에 있는 이 아이콘은 사실 저희 회사의 제품의 아이콘이긴 한데요. 요것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SIM처럼, SIM과 같은 솔루션처럼 타사의 데이터 소스들까지도 모두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뭐 포티넷 방화벽부터 해서 시스코 장비뿐 아니라 아니면 웹서버의 로그들까지도 다 한 통에 다 모아놓고 이 EDR은 이런 데이터 레이크의 한계가 있었는데 네, 그 한계를 네. 벗어나서 다 그 스티칭해서 공격의 행위를 그려주고 또 분석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네네, 네네. 맞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보면 보안에 대한 데이터 레이크가 되는 거네요. 클라우드 네네, 기반에.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보통 또 고객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아, 우리는 온프라미스 환경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온프라미스 지원은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 기능들이 그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만 지원하는 제품도 있고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둘 다 지원하는 제품이 있는데 클라우드로 다 방향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컴퓨팅 파워도 필요하고 많은 연산들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분석도 많이 네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차원으로. 네. 그리고 이게 이게 만약에 뭐 서비스가 멈춘다거나 했을 때 그 사이에 공격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클라우드로 다 방향을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사실은 XDR이 무엇인가 한번 좀 짚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EDR 벤더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우리도 XDR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XDR은 어떤 방향인지 한번 그 범위라든지 얘가 하는 역할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이 XDR이 어떤 팀에서 그럼 사용을 하는가, 기업에서 왜 사용을 하는가.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이스 피싱 공격자들처럼 이 공격 그룹들이 끊임없이 치고 빠지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기업들이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이 왜 필요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해커가 하는 말이, 네. 헥토르가 하는 말이 빨리 그 기업이 딱 쳤는데 네. 그 기업이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응을 해버리면 네. 여기 아니겠다 힘들겠다 네네, 하고 맞습니다. 다른 데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IR팀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공격 그룹들이 자기네 방법론대로 공격이 들어올 텐데 그 과정이 초반에 차단이 되면서 공격 비용들이 증가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기업에서는 이게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오늘 확실하게 그 이사님 저도 얘기하면서 XDR이 정말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기존의 다른 것들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가 좀 네. 클리어하게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질문 몇 가지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님께서요, 팔로알토의 XDR 제품에 쌓이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 작업이 가능할까요? 네, XDR은 이제 저희 팔로알토 제품뿐 아니라 서드파티 제품까지 다 넣어놓기 때문에요.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SIM 분석하듯이 자체적인 쿼리가 있어서 쿼리문으로 해서 다 분석을 하고 룰도 만들고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영진님께서요, EDR의 경우는 행위 기반 기술과 시그너처 기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XDR의 경우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XDR은 행위 기반이나 시그너처 기반과 다른 차원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요? 네, 어떻게 보면 이 XDR은 EDR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식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서 더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세훈님께서요, AI 적용의 핵심은 알고리즘인 것 같은데 네. 팔로알토 XDR이 타사 대비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는지요? 네, 사실은 AI 기술들, 이런 솔루션들 하면 이게 블랙박스처럼 되어 있어서 공개를 하거나 알려지진 않거든요. 네. 근데 저희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좀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히 이제 익스플로이트 툴킷 이런 부분들을 다 그 학습을 해서 그 기반으로 그 발생되는 공격들 이런 거는 사전에 이제 차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혹시 추가적으로 좀 요청해 주시면 네.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현동님께서
UEBA 솔루션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체 인프라와 이를 관리 및 유지하기 위한 풀타임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한 리소스와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회사들이 이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까요? 네, 이 UEBA를 잘 아시는 예,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전 직장에서 UEBA 솔루션을 다뤄왔는데요. 이게 리소스뿐 아니라 인력 또 그 튜닝하는 작업들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 자체에서 XDR 안에서 그 기능을 모두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정호님, 여러 XDR 솔루션 중에 팔로알토 XDR 솔루션의 비용, 관리, 보안에서의 차별점 무엇인지요? 네, 근데 XDR이라고 부르는 솔루션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지금 이제 자기 솔루션들도 XDR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이런 XDR을 모두 다 커버하는 솔루션은 아직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능상으로는 제일 가장 차별화가 있고요. 그다음 또 그뿐 아니라 이제 관리적인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안성이나 안정성, 그다음에 성능, 데이터 보관 기간 이런 거에서 모두 차별화가 있습니다. 공유호님, EDR을 사용할 때 예상되는 취약점 경고는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해당 경고를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번거로운데 네. XDR은 이 부분이 AI를 통해 조금 해소 가능할까요? 네, 지금 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이 있는데요. 사실 이 질문하신 내용을 해결을 하려면 분석가가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 이 XDR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안에서 그 취약점 정보부터, 자산에 대한 취약점 정보부터 엔드포인트의 경보, 네트워크 서드파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그림을 플로우를 그려줍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로 데이터 레벨에서 일일이 사람이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 시스템이 뭔가 XDR이 어떤 인스턴트 레벨로 네네, 딱 맞습니다. 보여준다는 거죠? 네네. 아마 다음 그 영상 보시면 더 이해가 데모가 다 되실 있을 것 테니까, 같습니다. 그죠? 네네. 이동주님, XDR 도입 사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예, 사실 해외는 특히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 이쪽에는 많이 XDR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국내에는 이제서 이제 저희가 소개하다 보니까 아직 고객이 많지는 않지만 이미 국내에도 가상화폐 이제 거래소에서도 사실은 엔드포인트로 처음에는 접근을 하셨다가 이제 실제 유즈 케이스들 생각을 해보시다가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XDR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